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라고 하면 중상급지에 해당하는 지역도 갈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중상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3억을 가지고 갭 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정비 사업 일대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일대도 갈 수가 있는데 용산도 다양한 지역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이 올리신 제목은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인생 첫 매매라 많이 어렵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동산 첫 매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첫 주택을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가 10% 20% 수준이 아니라 뭐 100% 많게는 100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연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고요, 뒤에 이제 칠판에다가 좀 적어보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부 사연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첫 부동산 구매 예정입니다만 처음이다 보니 많이 어려워서 유튜브를 서치 중에 제 영상을 발견을 하셨대요. 무료 상담을 해주셔서 고견과 인사이트를 여쭙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제 카페에 올려주셨고요. 총 가용 가는 금액은 현금하고 대출까지 합해가지고 7억 5천 선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금성은 한 3억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대출을 받게 됐을 때 4억 5천, 뭐 한 5억 이내에서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8년에서 9년,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까지 거주하다가 매도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직 먼 이야기라서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때쯤 더 좋은 곳으로 이사는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업무 특성상 저희 부부 모두 자차로 출근을 합니다. 지하철, 버스 이용하지 않습니다. 중간 지점은 사당역 쪽이지만 역시 서울이라 자금 여력이 좀 어려워서 경기도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보다는 아내 쪽의 직장이 좀 가까웠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이분은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0대 후반 부부시고 자녀가 좀 있습니다. 5살 됐으니까 그 초등학교는 들어가진 않았고요. 관악구 일대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남편분 직장은 구로구, 아내분은 양재시인데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뭐 대중교통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으로 한 1억 4천 정도 되시고요. 현재까지 저축액은 전세 보증금을 포함했을 때 한 3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84제곱미터가 목표이긴 하지만은 여의치 않을 때는 59제곱미터 한 25평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고, 관악구, 동작구 뭐 여기는 이제 봤는데 서울이라서 좀 비싸 보인다. 그래서 광명하고 안양, 소화동하고 한동 일대까지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매매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방향성을 두 가지 큰 틀에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지역의 추천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좀 거주하고 투자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안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은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지역까지도 볼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하고 투자를 좀 같이 했을 때 어떤 지역을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현금이 한 3억 정도 있고 대출을 활용했을 때 대출을 뭐 한 4억 5천 정도만 받아서 뭐 최대 한 7억 5천 정도 내외의 아파트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득을 보니까 저축액을 적어주진 않으셨는데 소득액이 한 1억 4천 정도 세전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8억 내외까지의 어떤 주택을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역을 좀 특정을 하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13억 원이 지금 넘기 때문에 서울을 타겟팅을 해서 같이 보다 보면 서울에 투자성이 없는 지역까지도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는 것보다는 지역을 조금 좁혀서 경기권 일대를 조금 더 우선해서 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8억
8억 내외 정도의 경기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상위급지는 아니고요, 중하급지 지역이 될 겁니다. 비록 중하급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시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대장급 단지를 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단지들이 거래량도 더 많고요.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시세가 상승장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역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지역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언급을 하셨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지역은 안양입니다. 안양이 좀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볼 지역은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내 좀 대장급 지역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양은 보면 평촌하고요, 인덕원 일대를 우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덕원도 보면 안양권에 속해 있는 데도 있고 의왕권에 속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계이다 보니까 행정구역은 의왕인데 생활권은 또 안양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을 좀 좁혀가지고 지역 내 대장급 단지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촌을 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은 평촌에 지금 25평 준신축급 신축급 아파트도 거의 한 9억 10억이 좀 넘어가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대안은 있어요. 인덕원이지만은 의왕권에 속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단지가 지금 분양권 상태로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분양권 시세가 25평 기준으로 한 8억대 정도 할 건데, 주변에 이 비슷한 체급에 해당하는 급지 아파트가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 의왕에 있는 분양권, 그러니까 인덕원에 속해 있죠. 인덕원 역에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거리니까 준역세권에 해당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입주를 했을 때 충분히 한 10억에서 11억 시세를 쫓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2억에서 최대 한 3억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금이 한 3억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3억 정도를 더 벌 수 있는 그런 분양권도 존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제가 광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광명을 보면 광명 역세권이란 데가 있고요, 그 다음 철산이 있고요, 광명 뉴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소화동, 하안동 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본 하에서 봤을 때는 광명역 일대를 좀 가기는 어렵죠. 광명역 일대가 거의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하니까 여기는 좀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철산도 그 정도 시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광명 뉴타운 일대는 한 8억 정도 내외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단지들은 존재를 하고, 지금 보더라도 투자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화동하고 하안동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 일대를 보면 여기가 입주권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기축도 존재를 합니다. 기축은 준신축급에 해당을 하는데 입주권은 3억이라고 하는 시드를 가지고는 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분양권하고 기축을 좀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광명 일대 지금 저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는, 기축 중에서도 보면 광명 뉴타운에서 좀 가장 빨리 입주한 데가 16구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16구역이 시세가 25평 기준으로 지금 한 8억 내외 정도 하는데, 주변에 있는 광명 뉴타운의 분양권 시세가 이미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안전 마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거주하고 투자를 좀 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은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했을 때 어떤 안이 있을지도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인데, 이거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보는 안이에요. 즉 거주는 우리가 전세나 반전세, 그러니까 전세를 살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써서 보증금을 좀 축소해가지고 자기 현금을, 투자 자금을 확보해서 좋은 지역에 좀 투자를 해놓는 전략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성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권의 중하급지를 갔다가 나중에 서울권의 중상급지를 갈아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중상급지가 항상 먼저 가파르게 더 올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갈아타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라고 하면 서울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서울의 외곽 지역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중상급지에 해당하는 지역도 갈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중상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 금액이 다 20억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3억을 가지고 갭 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비사업 일대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해당할 수 있는 서울의 중상급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자본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상급지 지역 중에서 보면 용산 일대도 갈 수가 있는데, 용산도 다양한 지역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서계동 일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파동,
원효로 효창공원 일대 이런 지역의 빌라 금액이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이제 해볼 수도 있는데 자녀가 좀 어리고 학군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거주하고 투자는 좀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있어요.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도 보면 노량진 뉴타운에도 보면 13구역이라는 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3구역도 보면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지만은 주변에 노량진 뉴타운 시세의 한 80에서 85% 가까이는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빌라 가격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사업의 속도가 아주 빠른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까지 좀 고려하고 입지까지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사당동 일대도 보면 5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업 시행 인가니까 이제 사업의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지역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선시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 목표를 보면 앞으로 향후 8년간 무리 없이 아이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고 아이 초등학교 졸업 시점에 매도해서 더 좋은 급지를 이제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안양이나 광명의 나쁜 아파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지만 거기서 내가 2억, 3억, 4억을 벌어서 이런 지역을 가려고 하면 그 시점에는 그 오른 폭보다는 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베스트한 선택지를 해 놓으시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